949 건강클리닉 시간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크게 느끼고 있는 요즘이죠. 특히 지난주 어버이날 보내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신 분들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부모님 눈 건강이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안과 질환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백이안과 이현석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이 노인성 안과 질환입니다. 종류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하는 모든 과를 통틀어서 제일 많은 수술이 뭘 것 같으세요? 질문을 네. 지금 진행을 해주시네요. 함께 원장님. 네. 제가 봤을 때는 백내장일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백내장이에요. 예, 말씀드렸지만. 전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문 수술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인 피부, 성형들 다 포함했을 때 네. 전체 수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빈도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백내장이 무언가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의 안구에 있는 그 렌즈라는 수정체가 네. 점점 홈타기 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요. 거의 대다수에서는 노인성이죠. 즉 그 얘기는 누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은 생기게 되고요. 네. 70대에서는 거의 80%의 유병률이 나오게 돼요. 다만 시력이 수술할 정도로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모든 이제 저희 어르신들은 백내장을 가지게 되는데 초기에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백내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병이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러겠네요. 이러한 백내장은 네. 다른 질환하고는 달리 근본적인 이제 완치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백내장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요 증상이야 이렇게 좀 뿌옇고 잘 안 보이고 이런 증상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이외에도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은 초기 백내장인 경우에는 거의 증상을 보이지가 않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간혹 눈부심이 생기고요. 재밌는 것은 되게 나이가 드시면은 노안 때문에 돋보기를 끼시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게 안 보이니까. 네. 그런데 백내장이 좀 진행될 때는 가까운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굴절의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그렇게 3, 4년 반짝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먼 거리 가까운 게 다 안 보이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시력 증상이다. 그 외에 다른 통증이나 충혈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치료 방법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치료가 그러면은 수술적 방법이 있고 비수술적 방법이 따로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치료의 개념으로는 저희가 네. 비수술적 방법은 없습니다. 없나요? 네, 초기에 네. 저희가 백내장 진행 억제제라고 해서요. 예방 안약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기에 저희가 마땅히 그렇다고 해서 수술할 정도까지 진행은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백내장 진행을 좀 더디게 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안약은 있는데 네. 최근에는 본인이 원하시면 드리긴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경과를 보다가 본인이 시력을 조금 불편할 정도로 느끼시면은 저희가 거의 수술을 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수술할 때는 그 백내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의 절개 부위를 크게 열어서 렌즈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요. 네네. 회복 기간도 오래 걸렸고 수술 후에 회복도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아주 눈의 그 작은 수술창 구멍을 통해서 렌즈를 제거하고 그 안쪽에다가 또 인공수정체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시력 경과도 아주 양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백내장에 관한 것은 특별하게 다른 치료가 있다는 개념보다는 경과를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본인이 느낄 때 이제 시력이 좀 침침하거나 불편하시면은 그때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복도 아주 빠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이 꼭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근본적인 치료는 네. 수술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백내장이 혹시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백내장이 재발됐다는 것은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수술을 할 때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저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사라진 백내장이 네. 또 재발하지는 않죠. 아, 그런가요? 다만 네. 저희가 렌즈를 제거할 때 안에 인공수정체를 제가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공수정체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얇은 막 같은 방을 하나 남겨둬요. 아, 그게 이제 렌즈를 싸고 있던 하나의 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혹 이 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때가 묻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막에 유리창에 때가 묻듯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후발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후발백내장은 근본적인 백내장이 재발이라기보다는 그 막에 생기는 혼탁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저희가 그 수술실이 아니고 네. 간단한 그 외래 처치실에서 그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그 부위만 저희가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드려요. 네. 그러면은 그 부위를 이제 청소를 해서 다시 예전처럼 밝게 볼 수가 있고 이 레이저 치료는 한 번만 하면은 네.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아, 한 번 그렇군요. 청소하면은 그 뒤로는 네. 계속 평생 남은 여생 동안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백내장에 있어서 그 재발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부사부 건강 클리닉 오늘은 굿모닝 백이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지금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네. 백내장 말고도 부모님께서 주의하셔야 될 또 안과 질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노령층에 많은 안과 질환이 크게 3대 질환이라고 해서요. 3대 질환이요? 어떤 게 있죠? 백내장, 녹내장, 네. 그리고 이제 그 당뇨망막증을 포함한 그 황반변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특히 이거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황반하면 이름이 어렵죠. 네, 그렇죠. 쉽게 앞쪽에 있는 것이 그 렌즈라고 생각하면은 황반은 그 필름이다. 네. 뒤에 있는 그 신경막이다. 즉 사물이 보는 것이 실제로 두뇌로 가기 전에 눈신경이 맺히는 부위가 이 황반이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네네. 그 얼마 전 그 방송인 이휘재 씨가 이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알았다고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네. 적이 있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네.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이 황반변성은 그 신경 부위의 변성이 오는 것인데 이게 좀 백내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요. 네. 이것은 한번 변성이 생기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어렵네요. 네, 워낙 종류가 많고요. 네. 치료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더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황반변성은 백내장하고는 달리 조금 더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휘재 씨가 한 40대 중반 조금 더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개의 경우에 그 노령으로 인해서 변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 대개 네. 한 50% 이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한 60대 이후. 그러나 젊은 층에서도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네. 성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확률이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주의하셔야겠어요. 네, 뭐 생활 습관 중에서 음주 흡연이 다 관련되지만 그 중에서도 흡연. 흡연이. 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팁이라면은 최근에 그 자외선이 많이 강해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그 자외선이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또 요즘 최근에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특히 이제 그 야외 놀이 많이 가시기 좋은 계절인데요. 네. 야외 활동하실 때 선글라스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굉장히 여러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황반 변성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요? 네, 황반변성은 똑같이 이제 그 시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만은 네. 백내장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은 백내장은 시력이 점점점 그 주변부터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다가 이제 중심 시력도 같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황반변성은 반대예요. 주변부보다는 중심 시력에 먼저 영향을 받고요. 아, 그것도 급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재밌는 것은 뭔가 한 부위만 영향을 줘요. 어떤 경우냐면은요. 어떻게? 네. 중심에 보이는 중심 부위 시력이 갑자기 좀 까맣게 점처럼 가려 보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그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 그래서 댁에 계실 때 한 번씩 그 실내에서 네. 뭐 달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모는 종이 같은 이런 격자가 있는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한쪽 눈씩 가려보세요. 왜냐하면 황반변성은 양안이 동시에 오는 경우보다는 한쪽 눈씩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네. 보시면 모르는데 그렇게 한쪽 눈씩 가리고 보시면은
어느 쪽 눈이 갑자기 가운데 한 점이 점처럼 가려 보인다든지 네. 또는 모는 종이의 격자가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보이는 이러한 변시증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기 진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실명까지 또 초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원장님. 네네. 그리고 완치가 그러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변성 자체가 이미 그 신경 부위에 네. 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손상을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네. 이 비가역적이다, 즉 잘 거꾸로 돌아오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신경이 많이 부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그 신경의 부기를 가라앉히는 뭐 약이나 네. 주사제를 통해서 부기를 가라앉힐 수는 있는데 네. 대다수의 경우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황반 변성은 네. 질환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한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고혈압,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을 조금 관리를 잘 하시고 금연, 특히 금연, 네. 네. 그 외에 그 식습관도 영향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래요? 예. 이러한 그 황반 변성은 그 항산화 작용하고 관련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요. 예. 식습관 자체가 조금 그 지방이 많은 고일량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녹황생 채소나 그 견과류 네. 그리고 또 그 채소 중에서도 저희가 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 베리류들 있죠. 맞아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예, 예. 뭐 포도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이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성분은 황반 변성이 있는 환자들한테 네. 치료 목적의 약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생활관리 식습관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황반 변성이 사실 초기에는 잘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40대 이후에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암 검진을 좀 받아보시면은 네. 본인은 몰랐는데 초기 황반 변성을 미리 발견할 수가. 저희가 알고서 예. 빨리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클리닉. 퀴즈. 건강상식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굿모닝 백이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 노인성 안과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문제 내주실 텐데요. 잘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럼 문제 주실까요? 네, 이것은 사물이 뿌옇게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는 증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술되는 수술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노인성 안과 질환입니다. 이 질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백내장, 2번 녹내장, 3번 장고장. 1번 백내장, 2번 녹내장, 3번 잔고장. 몸에 잔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올 수도 있죠, 원장님. 그러면 네. 뭐 모든 질병의 대명사가 장고장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시술되는 수술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노인성 안과 질환입니다. 정답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09 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노인성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담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양수인 애청자가 보내주신 상담 문자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85세시고요.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시고 나셔서 침침하고 아프시다고요. 특히 밤에 손을 잡아 드리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고. 재발은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백내장 수술을요. 좀 간혹 요즘도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백내장 중에서 그 저희 사람의 검은 자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 하얀 자위가 이렇게 검은 창을 살 덮는 질환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익상편 또는 그 백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간혹 이것을 걷어내는 수술을 백내장 수술한 것으로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이 어르신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익상편 수술을 백내장으로 오해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수술 이후에도 침침하고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
조금 전에 거론됐던 후발성 백내장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 외에도 워낙 고령이시니까 특히 밤에 야맹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눈 뒤 신경의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시력 교정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간 안과 진료를 한 번 더 받아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과 진료를 추가로 더 뒤에 이어서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번 검진을 더 받아보시고 그 질병에 맞는 다른 처치를 더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내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 보호자분께서 아마 어르신을 모시고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시골에 계셔서 내용만 상담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러신 경우 같으면 한번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황반 변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원장님.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질환 설명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당뇨 망막병증이 사실은 전체 황반 변성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시력을 잃게 하는 것이 당뇨 망막병증인데요. 네. 당뇨 망막병증은 눈에만 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눈의 질환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당뇨라고 하는 몸의 질환인데 예. 그 부작용으로 눈에 이제 망막증도 일으키게 되는데 당뇨 망막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당뇨가 잘 조절되냐 조절되지 않느냐 네. 그 사람의 눈이 다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망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혈관이 가는 부위고요. 신체 조직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뇨로 인해서 당뇨는 사실은 혈관을 부식시키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모든 합병증이 혈관 부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신체의 출혈 네. 또는 괴사라고 그러죠.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콩팥이 망가지고 실명하게 되고 이 사지가 점점점 괴사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당뇨 망막증은 당뇨의 진행을 알려주는 좋은 시금석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눈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뇨 망막증은 진행되면은 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100%. 유일한 치료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눈 신경을 검사를 하시고요. 네. 그 혈관에서부터 피가 새기 시작하는 초기 증상이 나오게 되면은 꼭 레이저를 이용해서 초기에 그것을 소작시켜주는 레이저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은 네. 더 큰 출혈로 이어지고 실명하시게 되는 거죠. 네, 무섭네요.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네. 구사구 건강 클리닉 오늘은 굿모닝 백의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 노인성 안과 질환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오늘의 퀴즈 정답 알려주셔야죠.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네, 1번 백내장입니다. 네, 1번 백내장이었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네. 오늘은 6097번 축하드립니다. 네, 6097 애청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방금 전 저희가 당뇨 망막병증에 네네.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주의해야 될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1차적인 것은 당 조절이 되겠죠. 네. 이게 당뇨 망막병증은요. 당뇨가 처음 진단, 이게 좀 애매해요. 당뇨가 사실은 첫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진단을 늦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자기 몸의 당뇨는 벌써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5년 후에 진단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매번 정기검진을 하시는 분들은 발생하자마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발생하자마자 발견을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네. 5년이 지났을 때 발병 확률이 한 20%, 10년 차가 되면은 거의 80%에서 당뇨 망막증은 진행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 본인은 당을 아무리 잘 조절을 했어요. 갈 때마다 당 수치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나는 당이 잘 조절됐기 때문에 망막증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뇨 망막증은 당이 물론 잘 조절이 안 되면은 네네.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본인이 아무리 당 조절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요. 5년이 지나면 20%, 10년이 지나면 80%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뇨를 앓으시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6개월 또는 한 5년이 지나거나 실질적으로 당뇨 망막증이 발견된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은 눈 뒤에 검진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네.
눈의 망막증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당뇨만 잘 조절하면은 이 진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서서히 진행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망막이라고 하는 안저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이상이 이제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이 출혈로 이어지기 전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부위를 저희가 소작해 줘야지 추가적인 그 합병증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꾸준한 그 검사 그리고 이에 따른 치료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녹내장이 있잖아요. 원장님. 네네. 녹내장은 어떻습니까? 많이들 좀 앓고 계시지 않나요? 네, 녹내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람의 눈은 공입니다. 공. 공이 압력을 유지하려면은 예. 그 안쪽에 방수라고 하는 물이 적절하게 그 눈의 압을 유지해주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가 됐든 네. 이 방수의 압력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 신경을 압력으로 누르게 되면은 그 신경이 서서히 압력에 눌려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는데요. 네. 이 녹내장은 참 고약해요. 굉장히 진단이 어려워요, 초기에.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본인이 이상하다 느껴서 오는 경우에는 거의가 말기 녹내장들입니다. 늦군요. 이미 시력을 다 예. 잃고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요, 죽은 신경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녹내장이야말로 정말 병원에 와서 본인이 발견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40대 이후에 녹내장 유병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하실 때 요즘은 그 신체 검사할 때 반드시 녹내장 검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본인이 그런 신체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안과에서 별도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질환들을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군요. 녹내장은 그러면 완치라는 게 없는 건가요? 이것도? 그러면 고혈압하고 똑같아요. 예. 일단 그 압력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몸에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녹내장은 다행스러운 것이 워낙 약이 개발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네. 대다수의 경우에 수술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안약을 많이 쓰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써줘도 잘 조절되기 때문에 녹내장이야말로 조기 진단하시게 되면은 아주 편하게 관리하고 실명을까지 가지 않는 이러한 잘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못지않게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한 질환이 네. 녹내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알아본 노인성 안과 질환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오늘 그 중요한 안과 질환들은 다 다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안과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증상이 왔을 때는 대개의 경우에 말기든가 아니면은 치료를 해도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안과 질환의 경우에 물론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시간이 되실 때 1년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정기적인 안검진을 받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뒤에 이제 식습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듯이 금연 꼭 실천하시고 야채류 또는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백의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 노인성 안과 질환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